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출현한 이후에 정신분석을 통한 치료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인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급함이 이 많은 시간을 소요로 하는 정신분석적인 과정을 인내롭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때부터 이걸 단축하려고 하는 단기 치료 방식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나오죠. 랑크가 이런 시도를 했을 때 프로이드가 분석 치료의 속도를 조급한 미국식 삶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프래그마티즘의 나라죠. 실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더 포커스가 있는데 유럽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초심리학적인 것에 더 비중이 있죠. 지금도 어떤 학문적인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은 유럽 분들이 더 진지하게 원리나 원칙, 이론, 추상적인 것에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어떤 그런 초심리학적인 그런 것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 실용적인 측면을 더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큰 대비가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프로이드가 그때도 미국식 방식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 차이, 문화 차이가 프로이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후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단기 치료의 여러 방식들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단기 치료들이 효과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없죠. 단기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용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단기 치료를 가지고 아주 많은 반복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병리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자인해야 되는데 단기 치료 방식들이 워킹하지 않는 게 아닌 단기 치료로 치료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치료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수용이 되지만 보통 롱텀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실질적인 캐릭터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재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쩌면 이상적인 것일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또 환경이 나빠지면 또 재발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생각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치료가 됐다고 할 정도가 이르는데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식으로는 원인 치료, 증상만 가지고 보질 않고 증상이 다시 재발할,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기다리기보다는 어쩌면 증상 제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단기 치료 방식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의 원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난 지금 상황에서 내 증상 치료가 우선이다, 우선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증상이 이번에 치료가 되지만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까스로 넘어갔는데 또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내 삶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분들은 그 원인 치료까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치료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증상이 완화된다면 자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고 할 때는 정신분석적인 치료 쪽에서도 증상이 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증상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어떤 치료를
그 시점에서 종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어떤 치료가 다 돼야만 종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치료자 쪽에서 볼 일이 아니고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언가 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까 얘기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담자가 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참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증상이 사라지면 이게 저항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싶은 게 하나의, 실제는 낳고 싶지 않은 소망, 무의식적인 소망, 더 이상은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는 저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제거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여기서 스탑하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이분의 건강한 판단인가, 이게 저항인가, 이 사람의 자기의 건강한 의사결정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증상은 제거됐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소견으로는 아직 시간들이 꽤 필요한 사람인데 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스탑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쩌면 마지막에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게 당신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이게 저항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내가 이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경우에 정말 당신이 여기까지만 치료하겠다, 현재로서는 이걸로 만족한다고 하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당신이 정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스탑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분이면 뉴라틱한 수준이죠. 신경적 환자면 보통 판단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뭐냐면 이분이 하고 있는 건 지적 방어니까 인텔렉츄얼한 쪽에서 디펜스가 일어나고 있죠.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계속 사용해서 이 사람은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분은 사실은 프리에더플하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실제로 굉장히 잘 지적으로 발달한 것 같은데 정서적인 발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치료자적인 입장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은 바로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선 조이닝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분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때까지는 안전한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어려운 점을 우리 같이 공동으로 치료하자고 딱 나서는 순간 이분은 이게 적석 경보로 보고 더 이상 자기는 이미 충분하게 통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도록 자기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이에요. 당신이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쭐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본인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그냥 그분 것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가는 길밖에 없죠. 여기서 같이 경쟁을 이 사람들이 부추겨요. 내가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당신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이제 서로 그 인사이트 경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치료자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전부 방어로 가버리는 거죠. 처음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웬만큼 증상이나 내담자가 호소했던 이슈들이 해결되는데 그 지점에서
그 증상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분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치료했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재발하는 사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페렌치의 분석 사례에서 본다면 프로이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었지만 프로이드로부터 몇 차례 분석을 받죠. 그런데 프로이드로부터 분석을 페렌치가 받는데 페렌치가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자기 분석을 했지만 프로이드는 부정적인 전이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낫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분석가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전이들까지도 감안해서 치료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분석에 다뤄지지 않아서 자기가 충분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투덜대는 불만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프로이드는 자기를 방어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그 당시에 드러나는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충분하게 다룰 수가 있는데 아직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치료해낼 수 없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생각은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프로이드는 부정적인 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긍정적인 전이를 통해서 치료하는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회피했을 가능성들이 꽤 있죠.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났어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 진행을 그쪽으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대부분 이 어그레션을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치료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코어싱, 어떤 공감이나 어떤 조이닝을 해주는 이런 데는 익숙한데 내담자가 어그레션을 보일 때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환자가 신경증 레벨의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전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프리에드파는 환자들 신경증 레벨 이하의 더 어려운 환자들은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나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어떤 긍정적인 전이가 형성되고 나중에 부정적인 전이가 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때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정서를 그때그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처음부터 회피하지 않고 이게 언어화하는 작업을 이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전이를 잘 다뤄내는 게 이제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의 기법들인데 프로이드는 이런 기법들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당시에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치료를 했고 부정적인 전이가 처음부터 많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로는 정신분석 기법이 충분하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페렌치가 자기를 분석했던 프로이드가 자기를 충분하게 치료하지 않았다. 자기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전이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당한 주장인 가능성이 있죠.